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땡볕 뉴스로 전락해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한몸에 받고 있는 KBS가 앞으로 재벌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 지연으로 비리 혐의 정치인들을 봐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중계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중계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서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해보겠다는 그런 꼼수로 보이는데, 탄핵 선고도 아니고 일반 형사 재판을 제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법원 행정처가 최근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 국민의 87.9%가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검사는 48.5%, 판사는 44.7%가 찬성을 해서 찬성 비율이 낮은 편이긴 했지만 법학자들은 92.3%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법원 행정처는 내년 초 TF를 꾸려 시범 사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부가 중계 방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KBS의 보도입니다. 재판 중계의 주체로는 일반 방송국이 아닌 법원 방송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합니다. 왜 검판사들의 찬성률은 일반 시민에 비해서 저렇게 현저하게 낮을까요? 정치 기소 또는 정치 판결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재명 잡으려다가 윤석열이 훅 가는 수가 생긴다는 건 왜 모를까요?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되고 김건희가 기소가 되면 당연히 국민의 최고 관심사 재판이 될 것이고 재판 과정이 낱낱이 방송이 될 텐데 말입니다. 거기에 서울의 소리가 보도한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 명품을 받았다는 뇌물 의혹까지 또 터지면서 윤석열에게 있어서 유리할 게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김건희가 명품 선물을 받은 걸 만약에 윤석열이 알고 있었다면 이건 즉시 탄핵감입니다. 여튼 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지들이 전부 재판의 대상이자 그 재판이 전 국민에게 생방송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나 봅니다. 행여 검사 독재 정권이 영원할 것이라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1, 2차장 2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기현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권준택 1차장, 김수현 2차장. 정권 출범 시기도 아닌데 국정원의 톱3 핵심 인사를 전격 교체하는 건 사실상 초유의 일입니다. 6월에는 윤석열이 제거했던 국정원 1급 간부 인사가 다시 바뀌기도 했습니다. 이 김기현 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모 씨가 인사 전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모 씨가 면직 처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씨가 여전히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그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에는 내부 갈등으로 충돌이 불거졌다는 것이 인사 교체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인사 파벌 싸움 문제라는 것이죠. 후임 원장은 늦어도 연내에 지명을 한다고 하고, 일단 홍장원 1차장을 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단순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걸까요? 국힘당의 한 관계자는 홍장원 체제는 사실상 용산 직할 체제라는 뜻이다 라고 전했는데, 국정원 인사 문제가 그렇게 가볍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북한과의 대립관계 악화 문제도 그렇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더더욱더 의구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정권 사실 숨쉬는 것도 믿기 힘든 그런 정권 아닙니까? 김영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사용하는 대범함을 보면 22대 총선에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은 최소 단독 과반 확보 전략을 통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계엄 저지선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야권의 반검찰 독재 연합을 위한 선거제도를 설계를 해야 한다. 다양한 세력 간의 신뢰 확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소추안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걸 보면 계엄하고도 남을 정권입니다. 기레기들이 이 발언이 또 막말이라고 최강욱 의원에게 프레임을 씌웠던 것처럼 또 김용민 의원을 저격하고자 프레임을 만들고는 있었는데, 너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라는 식의 발언한 누구 발언만 하겠습니까? 여튼 이 총선 때까지는 이 정권의 움직임을 일거수일투족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관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총선을 앞두고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개혁연합신당을 주장하며 이준석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내비치자, 이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등이 주도하는 정치 유니온 세 번째 권력이 용해인 의원과는 절대 연합할 수 없다. 그는 개혁 대상이다. 차라리 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이 더 가깝다라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무릎 꿇고 받아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받아줄 텐데 자존심은 또 있나 봅니다. 이들은 어제 비전 발표를 열고 새로운 정당으로 2024년 총선에서 200만 표 득표하고 30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있었습니다. 이날 비전 발표회에는 제3지대 모임인 금요연석회의에 참여하는 한국의 희망 양양자,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금태섭, 대한신당 창당을 위해 결성한 정치혁신 포럼 당신의 함께의 정태근 대표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김칫국들 아주 그냥 사발째 들이키고 있는 모습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열심히들 하십시오. 혹시 압니까? 재수 좋으면 한석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 자, 그런데 비례대표 일부는 누구로 할까요? 행여 서로 한다고 싸우다가 쫑나는 것은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선 30석에 200만 표가 목표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뉴탐사에 출연을 해서 피해자 코스프레 시전하며 후원을 구걸하던 정유라, 어제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을 해서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서 뉴탐사에 출연을 하게 됐다는 등 민주시민들을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송영길 대표와의 통화 내용도 다 녹음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등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한 의혹들을 또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뉴탐사와 가세현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 사람은 절대 고쳤을 수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